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에 기반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학계와 사회 서비스 현장 전문가들이 창설한 K-포럼 와이즈 그 5번째 포럼을 시작합니다. 저는 K-포럼 와이즈의 공동 운영진 최가영입니다. K-포럼 와이즈는 정보 전달과 교육이 목적입니다. 건강 혹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응급 상황은 반드시 9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비드 건강 시리즈의 첫 순서로 치아 건강 관리입니다. 진행은 Asian American Resource and Information Network의 대표이신 이은정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초빙 전문가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장유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유리 교수님은 노년학 박사님으로 University of South Florida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거쳐 현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사회사업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동안 연구하신 분야로는 노년기의 적응, 건강, 불평등, 그리고 이민 노인의 사회적 적응 및 복지 문제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장유리 교수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K-포럼 와이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분은 치의학 박사이시며 현재 시애틀에서 치과 의사로 재직 중이신 최용 선생님이십니다. 최용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최영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전문가로 참여해주신 장유리 교수님과 최용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코비드로 락다운된 후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최용 선생님, 지난 1년간 치과 의사로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애틀 옆에 여러분들이 코스코 브랜드로 알려진 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미국의 코비드 첫 환자와 사망자가 나왔죠. 그때 당시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첫 2달 동안은 미국 많은 주의 모든 치과가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그 진료 중지의 이유 중 하나가 미국 내 의료기관의 PPE, 즉 마스크 및 장갑 등을 충족시켜서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차츰 치과가 진료를 조금씩 시작했고 방역을 비롯해서 연방 및 주 정부의 방침도 점점 체계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치과 의사들 역시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지난 1년이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었겠어요. 그럼 장유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님의 그간 연구 자료들을 보면 한인 노인들의 구강 건강과 관련된 많은 연구 자료를 발표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구강 건강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해 주로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를 위해서 많은 노인분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 구강 건강이 가장 심하게 불평등이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코비드 기간 중에 소홀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구강 건강 관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전에 최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덴털 케어 시스템 내 안전지침 정비가 되었으니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강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치아 건강이 가장 소외시되더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최용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정말 다른 인종의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구강 관리에 대해 정말 소홀하다거나 그런 다른 점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인분들이라서 더 소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인 어른들께서 가끔씩 자랑스럽게 난 10년 동안 치과를 안 다녔어 라고 하시면서 자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른 세대는 구강 관리에 대한 예방 혹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 좀 낯설으신 것 같은데요. 차로 비유하자면은 차를 사서 오일 체인지를 하거나 차량 검사를 받는다거나 하시면서 검사를 하시는데 관리를 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치아는 몸에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까지 그냥 쓰신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치과 비용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들어서 그런지 선뜻 치과에 오시기를 꺼려하시는 점도 있습니다. 치과 보험의 유무 그리고 치과 건강에 대한 예방의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 보험을 가지는 영 프로페셔널들은 그래도 예방과 관리를 꾸준히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약간 주제를 바꿔서 장유리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구강이 우리 건강의 윈도우, 즉 창문과 같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구강 관리가 다른 신체 건강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치아나 잇몸 건강은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큰데요. 그 대표적인 질병이 심장질환과 당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떠나서도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씹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영양 섭취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가 좋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틀니를 하신 경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피한다거나 낮은 자존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는 행위가 두뇌 활동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강 문제가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적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나 잇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 정신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과 만족도로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자료는 지난 2000년에 발행된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 구강 건강이 국민 건강과 복지의 필수 조건이라고 선언이 되었고, 그 후 지난 20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치의료계 인력 증진 및 국민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변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연구를 보면 소수민족, 이민자, 특히 노인의 경우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장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치아 건강이 광범위하게 우리 전반적인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최용 선생님, 직접 진료를 하시는 치과 의사의 관점에서 치아 건강과 다른 일반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실제로 치주 질환은 심장 질환 및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 검진 시에 환자의 혀나 잇몸, 그리고 구강의 건강 상태 등을 보면서 환자의 다른 건강들도 같이 체크하는데요. 특히 지난 보고에 의하면 치주 질환이 코비드 관련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아직 코비드가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지만 치과를 방문하셔서 체크업을 하시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어릴 적에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진 않았거든요. 이빨 뺄 때나 충치가 생겼을 때만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치과를 방문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용 선생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비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치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리고 치과 의사와 위생관리사분들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환자를 맞이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지금 치과를 방문할 때 환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또 그보다 지금 치과 방문이 안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이제 운영을 많이 하는 이제 치과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환자 그리고 직원들 또한 이제 저희 의료진 이제 가족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디컬 그레이드 에어 컨디셔너 설치도 많이 했고 하이포클로릭 애시드를 이용한 소독 등도 방법이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는 이미 치과 의료진들이 티어 1에 속해 있어서 백신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환자분 입장에서 가시려고 하는 치과 예약을 하실 때 방역 지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환자들을 스크리닝 하는지, 그리고 치과 방문 시에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되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도 가시기 전에 기침이나 열이 나는지 콧물이 나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치아도 엄밀히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이고 항상 예방과 검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치과가 레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과에 가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또 백신 맞으면 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치아 관리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혹시 그 222 룰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치과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게 어른에게도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양치하고 저녁에 양치하고 그래서 하루에 2번, 최소 2분씩 그리고 1년에 2번 클리닝을 받으시라는 건데요. 그리고 한때 치실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는 논란도 많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치아는 5개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중에서 칫솔은 주로 세 면적만 닦을 수 있고 이게 좌우에 껴있는 부분은 반드시 치실로 닦아줘야 됩니다. 워터픽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저는 그래도 치실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화이트닝 치약은 보통 그 안에 좀 거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치아를 조금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한인들이 많이 치과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최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과 또 노인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치과 보험과 그리고 또 건강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장유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연구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정책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국 건강보험 체계에 일반 건강보험과 덴탈보험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인들이 그나마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과 덴탈보험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일명 오바마 케어도 19세 미만은 덴탈이 커버되지만 성인인 경우 덴탈 보험이 선택사항이어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역시 덴탈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험 문제가 노년기 구강건강관리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의 경우 몇몇 주에서 덴탈을 커버해 주는데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커버가 된다 할지라도 메디케이드를 받아주는 치과가 많지 않아서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메디케이드 환자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무시나 차별을 받았다는 분들이 꽤 있었으며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정당히 받아야 할 의료 혜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는 치과가 많은 이유는 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치료 비용으로 병원에 커버해주는 비용이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치과 운영 지출을 관련 지출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진료 과목, 예를 들어서 크라운 그리고 임플란트라든지 신경치료 어금니라든지 이런 진료 과목들은 메디케이드로 커버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치과 의사로서도 다양한 진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유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내 구강 건강에 대해서 다뤄진 것이 상당히 최근이에요. 20년이니까요. 그렇다면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의료보험과 치과보험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야 연구자로서 노인분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서 정책 제안을 하는 입장이지만 최용 선생님과 같은 의사분들이나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총기 문제처럼 접근이 어려운 미국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의료보험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의 권리이고 의료 혜택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최용 선생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비드 기간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치아 관리에 대해서 덧붙이시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신가요? 혹시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년 8월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코비드 기간 내에 치아 균열 증후군을 보이는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최근 미국 치과협회에서도 설문을 하였는데 많은 치과 의사들이 이 가름, 이 깨짐, 턱관절 이슈가 50에서 6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치아 건강이 그저 치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도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로 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이제 오징어나 딱딱하거나 질긴 것들을 많이 즐겨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것, 또 평상시 궁금했던 거 있으면 채팅방에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RSVP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잇몸 질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최용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화면이 안 나와도 그냥 양해해 주시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중에 양치하시거나 치실 중에 잇몸에서 피가 나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피가 나냐 안 나냐는 잇몸 염증의 유무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지속적으로 피가 나시는 곳이 있다면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치은염이나 이제 치주염이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 잇몸 주변으로 치석 아니면 박테리아 증식으로 인해서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박테리아가 2, 3일 안으로 치석이 진전되면 이제 칫솔로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서 전문적 클리닝이 필요한 것이고요.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딥 클리닝이라고 하는 스케일링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잇몸 밑으로 치석과 박테리아는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전적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한다면은 그 균들을 제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구강 건강은 충치뿐 아니라 이제 잇몸 그리고 뼈도 항상 관리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임플란트를 하시는데 치주가 안 좋으셔서 임플란트 심기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플란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역시 RSVP 동안에 질문해 주신 거거든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제 보통 치아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조건은 현재나 앞으로나 주변에 있는 치주 그리고 뼈가 잘 관리가 되어 있느냐는 건데요. 치의학에서 임플란트 기술은 날이면 다르게 계속 발전하고 향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더 아프지 않게 간단한 수술로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치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요즘 기술로는 잇몸을 째지도 않고 하루 안에 실밥 없이 마무리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또 어떤 치과는 30분 만에, 어떤 치과는 더 오래 걸린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치과 의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그 환자의 뼈와 치주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없습니다. 같은 진료도 몸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요즘 근대화에 따른 이제 임플란트 기술이 달라진 걸 말씀드린다면은 요즘은 3D 프린트 기능과도 접목이 되어서 서지컬 가이드라는 거를 수술 이전에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각도로 어디에 심을지를 전부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또 same day 임플란트, 그 치아가 만약에 나와야 된다고 발치를 필요로 한다면은 발치와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임시 치아 제작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치아 치주 관리는 항상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 앞으로 충치도 안 생기고 자연치를 그냥 뽑고 뭐 임플란트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려면은 닿기 힘든 임플란트 크라운, 잇몸 주변으로 이제 치석 제거라든지 잇몸 관리가 꾸준히 되셔야 되기 때문에 구강 관리는 언제나 계속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간단하게 뭐 나중에 이빨 없으면 임플란트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치아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이메일이 Q&A가 왔는데요. 질문이 왔습니다. 수면 시 무의식적으로 이를 가는 습관이 있어서 나이트 가드를 제작했는데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해서 며칠 시도하다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속 시도하면 적응이 가능한가요? 라고 나이트 가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영 선생님 가능하신가요? 대답. 네, 나이트 가드는 이제 보통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두껍기도 할 수도 있고 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치과 의사가 진단하에서 어떤 타입의 나이트 가드가 맞느냐가 중요하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제 주무실 때 예를 들어서 코를 고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제 그런 어플라이언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구하고 나이트가드를 같이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숨을 쉬기가 힘드시다면은 이것은 단순한 일을 가는 것 말고도 나중에 호흡증 관련돼서 그 이제 치과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치과 의사가 나이트가드를 제작하기 전에 그 환자가 숨을 잘 때 어떻게 쉬는지도 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지 그리고 무호흡 증상이 있는지도 같이 이제 환자하고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나이트가드 제작을 어떤 타입으로 할지, 그 나이트가드가 정말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를 연구한 다음에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트 가드도 의사와 정말 이렇게 상의 끝에 해야 되겠네요. 아까 나이트 가드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은 그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특히 코비드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가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이트 가드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스트레스인데 제가 여기서 아까 장유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좀 질문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노인분들께서 틀니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가 없는 경우에 낮은 자존감을 보이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 치아와 낮은 자존감 혹시 만나신 어르신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으신지 좀 같이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LA 코리아타운에서 노인분들과 이렇게 퀄리테이티브 질적인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네요. 이 할머니께서는 미국 이민 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일부분이 교회 활동을 하시는 데 의미를 두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 할머니 말씀이 어느 날 자기가 틀니가 안 맞아서 고생을 하시다가 교회 모임에서 틀니가 빠지는 그런 상황을 겪으신 건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처럼 너무 안 좋으신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 모임도 빠지시기도 하시고 또 먹는 자리는 특별히 또 빠지시고 하시는 게 아마도 이 할머니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본인이 자신을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입장 이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와중에 또 이렇게 한 분이 손을 들으셨네요. 미니최 선생님, 여기 채팅방에 남기시기 힘드신가요? 아니면 어떤 네,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은 어떻게 무슨 이상이 있는지요?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겠네요. 네. 입을 벌리고 주무신다. 사실 이제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되면은 입으로 호흡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제 입으로 이제 호흡을 하시다 보면은 입이 건조해진다든지 아니면 그 호흡을 해서 이제 코로 숨을 안 하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은 무호흡 증상 같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입을 벌리고 주무신 건 아니겠지만은 그 잠자는 모든 습관과 숨 쉬는 그런 여기 에어웨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숨을 쉬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또 치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저희가 씹는 것과 관절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입으로 숨 쉬는 거는 숨 쉬는 것 자체는 문제는 되시지 않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저희 치아와 구강 관리는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여기 치와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역시 최용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철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 아니면 뼈가 튼튼해지는 칼슘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비타민 아니면은 보충제 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다 골고루 드시고 가리시지 마시고 몸에 좋은 것들, 인스턴트 이런 것보다도 이제 당연히 이제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드시면 좋죠. 근데 이제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만약에 저희 몸에서 비타민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항상 그 의료진하고 이렇게 상담하셔가지고 결핍이 있다면 결핍을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저희가 뼈가 약해졌다든지 골다공증이 생기셨다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하셔가지고 치아랑 항상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 선생님 이거 진짜 저도 궁금한데
질문 들어왔네요. 소금으로 잇몸을 마사지하면 좋다는데 진짜인가요? 이거 대답 좀 해주세요. 처음으로 사실은 저희가 언제 저희 같은 경우에 언제 환자들한테 이제 가글을 이제 입으로 헹구는 걸 언제 말씀드리냐면은 예를 들어 수술했을 경우에 환자를 발치했을 경우에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이제 조금 부은 거를 붓기를 빼주려고도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저희 같은 옛날에는 많이들 이제 소금물로 가글하고 양치하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나오는 치약이라든지 가글 제품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소금으로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소금의 그 굵은 소금에 의해서 이게 치아를 상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과 의사가 만약에 이제 발치를 하셨거나 수술을 후에 따뜻한 물로 이제 소금물로 헹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하시지만은 의도적으로 매일 이걸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장유리 교수님, 그다음에 최용생님,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질문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나중에 저희가 kforumwise@gmail.com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우리 장유리 교수님, 최용생님 최대한 대답을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최가은 교수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로 참석해 주신 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오늘 치아 건강 관리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K4럼 와이즈는 오늘 치아 건강편을 시작으로 신체 건강, 영양 관리, 건강 검진 등으로 코비드-19 건강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주 전 아틀란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K4럼 와이즈는 오는 4월 11일 인종차별에 대한 이해와 이로부터 기인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인종차별이나 증오 범죄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되었을 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방침에 대해서 번외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교수님과 상담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님을 섭외했고요. 곧 홍보가 나갈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RSVP를 하시거나 구독 중이신 K4럼 와이즈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4럼 와이즈 5번째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